정난정은 1506년 비천한 신분의 굴레를 안고 태어났지만 윤원영의 첩이 되어 조선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권력을 등에 업으며 조선 정치 최악의 악녀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첩에서 정실 부인으로 신분을 바꿔낸 유일한 사례로 기록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그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본래 조선의 신분 질서는 엄격했습니다. 첩의 자식은 서자, 심지어 천첩의 자식은 서얼로 분류되어 과거 응시조차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종실록에 따르면 명종은 윤원영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얼 방금법을 개정하고 첩의 자식들에게도 과거 응시 자격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정난정의 자식들에게 서자라는 족쇄를 벗겨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정난정과 윤원영의 4남 2녀는 적자와 같은 대우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삶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권세 속에서 태어났으나 그 권세가 무너질 때 함께 추락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65년 문정왕후가 사망하자 정난정과 윤원영 가문은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윤원영은 모든 관직을 삭탈당하고 고향으로 쫓겨났으며 정난정은 정실 부인에서 다시 첩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이 시기 정난정과 자식들의 처지는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물론 실록에는 정난정의 자식들이 직접 처벌받았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바로 탄압을 받지 않았다기보다 부모 세대의 몰락에 휘말려 자연스럽게 조정에서 배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는 냉혹했습니다. 권세를 탐한 자들이 그 첩의 자식들과 혼인했다라는 기록은 몰락 이후 곧바로 조롱과 비난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권세 덕에 적자 대우와 과거 응시 자격을 얻었지만 그것은 곧 불안한 특혜였고 권력 기반이 무너지자 함께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장남 윤설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파평 윤씨 계보의 이름만 존재할 뿐 관직이나 업적, 심지어 생물년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난정의 권세가 절정이던 시기에 태어난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치적, 사회적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후대의 계보와 백과에서조차 윤설의 존재는 윤원영의 장남이라는 사실만 반복될 뿐 독립적인 행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일부에서는 윤설이 요절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직접 사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무기록은 가문 몰락 이후 후대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졌거나 권세가 사라진 뒤 사회적으로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나마 차남 윤호원은 장남 윤설보다는 조금 더 뚜렷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만 본인보다는 후손의 행적을 통해 전승됩니다. 그의 아들 윤해는 무과에 합격해 군수를 지냈다는 기록이 전하며 이를 통해 가문의 적통은 명맥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남 윤담연 또한 네 아들 가운데 막내로 꾸준히 언급되지만 그 이상의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정난정의 4명의 아들 중 3남 윤충원을 제외한 이들은 화려했던 부모의 이름과 달리 그 자취조차 찾기 힘든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정난정의 자식 가운데 그나마 역사적 기록이 가장 많이 남은 인물은 3남 윤충원입니다. 광해군 일기와 선조실록에는 윤충원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는 관직에 오르기는 했으나 결코 능력이나 덕망으로 인정받은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광해군 일기 9년 8월 12일자 기사에는 윤충원이 토산 현감에 제수되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원부는 곧바로 반대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에는 윤충원은 권관 윤원영의 천첩 소생으로 다만 집터를 바치는 뇌물로 관직을 얻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그의 관직 진출은 개인 능력의 산물이 아니라 재물과 인맥에 의존한 결과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윤충원이 이이첨의 추천으로 교수 자리에 올랐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궁궐 건설을 위해 대지를 헌납한 대가였습니다. 사원부는 이를 두고 이미 당상직의 가자를 받았는데 또 실직까지 제수하는 것은 과분한 은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윤충원은 권세의 자식이라는 오명과 함께 뇌물 행각으로 관직을 얻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광해군 일기 10년 10월 24일자에는 윤충원이 동복 현감으로 임명되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곧 이어지는 사료의 주석은 차갑습니다. 윤충원은 윤원영의 측실 소생으로 집터를 바쳤기 때문에 당상에까지 올랐다라는 말은 그의 공적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윤충원은 정난정 자식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었지만 그것은 긍정적인 업적 때문이 아니라 권세와 재물에 기대어 얻은 자리였음을 보여줍니다. 광해군 일기에 남은 또 다른 기록은 권간의 자식일 뿐 문무로 발신한 자가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 가문 전체가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권세의 자식이라는 낙인은 아버지 윤원영이 남긴 유산과 더불어 윤충원의 인생을 규정하는 족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난정과 윤원영은 두 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딸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당시 사대부 가문의 계보 기록은 여성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모모씨 혹은 서녀, 사위 모모 정도로만 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난정의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 딸은 용인이씨 출신 학자 이조민과 혼인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물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이조민의 둘째 부인은 파평 윤씨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윤원영의 딸 곧 정난정의 장녀로 이해됩니다. 이조민은 동인 김효원과도 가까운 인물이었는데 이 인연은 훗날 의례당론으로 이어지는 동인 서인 분화의 서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난정의 딸과 이조민의 혼인은 단순한 집안 혼사가 아니라 당대 정치적 세력 균형과도 연결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둘째 딸은 이귀남과 혼인했습니다. 이귀남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희소하지만 여러 자료에서 서녀 사위 이귀남으로 일관되게 전합니다. 다만 이 혼인의 정치적 의미는 상대적으로 희미합니다. 정난정 가문이 몰락한 뒤에는 이귀남 관련 기록 역시 역사 속에서 빠르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난정의 딸들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으나 그들의 혼인은 권세가의 자녀라는 지위를 활용한 혼인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권세를 탐하는 자들이 윤원영과 사돈을 맺으려 줄을 섰다는 기록은 딸들의 혼인이 단순한 가문의 연장이 아니라 정치 권력망 속에서 중요한 매개로 작동했음을 알려줍니다. 즉 정난정의 자식 세대는 직접적인 정치적 활약은 미미했으나 혼맥을 통해 여전히 조선 정치사의 물줄기 속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정난정의 자식 가운데 후대의 이름이 이어진 것은 손자 때였습니다. 차남 윤효원의 아들 윤혜가 무과에 합격하여 군수로 재임했고 삼남 윤충원의 아들 윤면이 생원시에 합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몰락한 가문 속에서도 일부 후손은 다시 과거와 관직에 발을 들였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흔적은 제한적이고 대체로 후손들은 대대로 세력의 중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윤원영과 정난정이 남긴 거대한 부하 권세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 자손들은 사대부 사회에서 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오늘날 일부 학자들은 정난정이 서얼 허통을 이끌어낸 사실에 주목하며 그녀와 자식들을 신분제 완화의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높게 평가하기에는 그 이면에 권세와 사욕이 얽혀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후손들에게 남은 흔적은 혁신보다는 특혜로 얻은 권세의 불완전성에 더 가까웠습니다. 결국 정난정의 자식들은 부모가 남긴 권세와 특혜를 누렸지만 그 힘을 스스로의 덕망과 능력으로 지켜내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